안녕하세요. 아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쓸데없는 걱정을 2주 동안 지금 하다가 안시학교 순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 2주 동안 걱정하다가 걱정을 하면서 교회를 왔는데, 제가 한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교 4반의 순서를 맡았는데요, 저희 반은 3040 학부모님 세대와 미혼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숫자로는 제일 많습니다. 한 거의 50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름은 지금 30명이 될 거예요. 근데 출석 생수는 한 보통 5명에서 7명이에요. 왜 5명에서 7명이냐면 어린이 교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경배와 찬양팀 하시는 분 계시고, 반주 계시고, 미디어부 이렇게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 많으면 7분, 아니면 보통 5분 정도가 하는데, 오히려 숫자가 적어서 저희는 더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순서를 맡았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순서를 쓴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가서 이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 부탁받은 말씀도 있고,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또 제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능한 한 빨리 잘 섞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24년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뭐였죠? 중동부양회였죠.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 저희 중동부양회에다 순서부 맡으신 분들이 마지막에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피한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은 이런 표정을 거의 이렇게 못 줬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날 때 이렇게 해피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선교부에서 중동부양회가 끝나고 기도회를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했었어야지 다들 개인적으로 간증거리들이 몇 가지씩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미스한 게 참 아까워요. 그래서 저도 중동부양회가 딱 끝나고 오면서 나는 한 6개월치 저 간증거리를 가져가는 것 같다 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1년 2년 동안 웃어야 될 거를 거기서 다 이렇게 웃은 것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계속 이렇게 웃어야 되니까 거의 뭐 1년 동안 할 저의 그 이렇게 친절한 모습을 다 거기서 보여드리는 것 같고. 근데 저희가 거기를 가기 전부터 목사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거기에 꼭 와야 되는 사람들, 꼭 와서 말씀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이렇게 야영가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끝나고 오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이, 이 야영회가 나를 위한 야영회라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일주일 동안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주일이 너무 저한테는 값어치 있는 일이었고, 제가 그거를 다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았던 게 뭐냐면, 교인들을 저희 메일랜드 중앙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 거잖아요. 교인들을 서로 만날 때마다 조금 쉬었다 가라, 안 힘드냐, 힘드시죠, 서로 너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저는 막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맡은 데서 메일랜드 중앙교회라는 그 이름에 누가 안 되려고 얼마나 이렇게 노력들을 하시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정말 저는 그때 이제 메일랜드 중앙교회에 대한 사랑도 더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러세요. 첫 번째는 건축연금을 많이 내면 네 교회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근데 저는 그래서 건축연금을 많이 내본 적은 없는데, 저는 여기 교회 청빈위원회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청빈위원회는 이제 목사님을 이제 모시는 과정인데, 그거를 거의 몇 달 동안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가장 좋은 목사님이 누굴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교회가 그때 한번 됐었는데, 이번에 중동부양회를 하고 오면서 또 이렇게 교회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나의 교회가 된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하는 게 바자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바자회도 저희 교회의 타이틀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에 또 참여하는 게 또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내교회가 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도로가 회장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열무김치를 저희가 처음에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선교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을 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눈들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구도자가 누가 있을까? 교회 안 나오는 분이 누가 있지? 내가 열무김치를 누굴 갖다 줘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8병인가를 선교 목적으로 드렸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카톡을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열무김치 4가정 잘 전달해 드렸어요. 생각해줘서 고맙다며 감사했습니다. 좋은 계획을 실천으로 옮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카톡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뭐라고 또 답장을 드릴게요. 한 달 안에 교회로 모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또 답장을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작은 이렇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때 도로가 회장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기회는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계획을 더 많이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반 농담 삼아 저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열무김치에 대한 그 값으로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구도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바자회에 보면 바자회 제일 위에 저런 문구가 있거든요. 바자회 좀 저희 제일 위에 보면 벨리즈 선교를 위한 제2회 메릴랜드 중앙교회 가을 바자회인데 벨리즈 선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벨리즈가 도대체 뭐냐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저한테 벨리즈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달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이제 부탁받은 말씀이거든요. 전에 제가 올 초에 얘기를 할 때 제가 저 벨라루스라고 저 순서를 쓰는 바람에 벨라루스가 아니고 벨리즈인데 벨리즈는 어디에 있냐면 저기 지도에 보시면 저기가 과테말라랑 멕시코 그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가시는 캔쿤 있죠. 캔쿤에서 차로 2시간 정도 위치해요. 그러니까 차로 가면 이틀하고 7시간이 걸린대요. 비행기를 타면 3시간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굳이 저 벨리즈로 해외 선교를 생각한 이유가 일단은 어느 정도 셋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하이티를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지금 이제 걸음마를 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를 골라서 이제 벨리즈로 한 거고, 그러니까 저 심한 데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진짜 요만한 물병 하나 주고 일주일 동안 살라 그러는데 그걸로 먹고 씻고 다 하라고 하루에 요만한 거 하나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 모든 게 어느 정도 셋업은 돼 있고 그렇다고 뭐 저 미국처럼 막 저기 에어컨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근데 토론토에 있는 교회가 계속 매년 이제 하시는데,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교회랑 같이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진을 조금 보면 가서 이제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스페니쉬가 메인이 아니고 영어를 이렇게 공용어로 쓰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별 준비, 그러니까 별 그 언어에 대한 준비는 안 해도 되고 그냥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성경학,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일단은 골랐어요. 그리고 아마 12월 달이나 1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선교를 위한 뭐 발대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전통 저기 놀이도 해주고 풍선 아트도 해주고 팥빙수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메인 내년도 사업은 아무래도 해외 선교가 될 것 같아요.
해외 선교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오범석 목사님이 오셔서 북한 선교를 하셨었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 그때 아마 그 목사님 아마 보여드렸을 텐데, 그냥 보면 저 사진만 봐도 북한 상황이 어떤지가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밤에 보면 북한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희 세대는 아닌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북한 전도에 대한 그런 사명이랄까? 소명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냥 시간만 되면 이만갑을 그렇게 보세요. 굳이 북한에 누가 뭐 사는 것도 아니신데 그렇게 북한 얘기 들으시고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메인은 지금 해외 선교가 지금 저 벨리즈로 가지만 세컨데리로, 그러니까 이 차선책으로 북한 선교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내년에 열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저희들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제 딱 이렇게 개방이 됐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오범석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그때 말씀하실 때 교회를 배정해 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더니 저희 메릴랜드 중앙교회 북한 선교지 배정하시면서 이렇게 온 교회 개천교회래요. 평안남도 개천군 개천읍 군울이라는 주소인데, 지도에 보시면 저 평양 위에 저 위에 있는 저희가 이제 개천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역사를 쭉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이 시간에 소개하기는 너무 길어서 목사님이 아마 카톡방에 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934년도에 어떤 거기 계신 분께서 이제 저 시조를 보시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셔갖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가셔서 36년도에 이제 개척을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36년도 12월 달 지남에 나온 사진인데 그때가 저 안식일학교 학생 수가 49명, 그리고 교인이 25명이래요. 그랬던 교회가 계속 있었고 1945년도에 해방이 된 다음에는 이제 서울에서 있던 그런 회의에 대표로 4명이 참석하실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됐었는데 1950년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은 1950년 6월 25일에 학생 수 39명에 교인이 28명이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저 교회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한 장만 넘겨주세요.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헌금 봉투를 새로 만들 때가 됐대요. 그래서 저 오른쪽 밑에 칸에다가 북한 선교 자금이라고 칸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될 때, 그리고 생각이 나실 때마다 계속 모아두면 그게 뭐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꼬박꼬박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직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저 중동부양에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저 바자의 벨리스 얘기는 저 부탁받은 말씀이고, 지금 드린 북한 선교는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릴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리지 했는데, 좀 전에 안식학교 시작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 기도 내용 중에 딱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그런 행사와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몸과 마음으로 같이 하셔서 저희들이 같이 다 선을 이루는 저희 교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